별표예요. 이해했어요? 이것도 이해했어요? 오, 시간 체크 잘했네. 오, 장문 잘했다. 배워. 지금 문제가 분석했어요. 하긴 했다라는 말.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다시 안 보고 있어. 이거 지금 20. 이따 알려줄게. 우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좀 어려운 거. 그치? 살짝 줄어? 그러면 안 되지. 시간을 많이 해오신 우리. 알겠어. 좀 이따 저 지금 친구들 풀릴 거거든. 풀릴 동안에 우리 서율이는 저거 수업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주고 그 다음에 다 읽었다 싶으면 다른 문제 풀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친구들. 과학을 잘하는 것 같네. 아, 이거 강민인가? 강민이 잘하네. 오늘은 집중 잘할 수 있어? 저번에 살짝 약간 수연이 몸 좀 어때? 몸 괜찮아? 아니요. 아이, 근데 약간 그치 감기. 밥 많이 먹어. 두 배로 먹어. 추워? 춥단 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앞에 볼까? 자, 이제 우리는 특강 2주 남았어요. 우리 2주 동안 뭐 했었어? 첫 번째 주에는 화법과 언어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독서와 장문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이어서 독서와 장문을 할 거고,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는 문학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숙제한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초록이 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초록이 8쪽. 자, 한 친구가 여기 지문에 대한 질문 21번을 했는데요. 21번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문의 몇 부분을 좀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21번 다들 맞히셨나요? 21번 틀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21번이랑 많은 친구들이 틀린 문제는 생각보다 19번도 많이 틀렸고요. 21번 말고 다른 질문은 있을까요? 자, 그럼 2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쌤이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전자녹음 장치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들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그러면 표시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얘들아, 뒤에 소리의 개념과 그리고 소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지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맞췄더라도 얘들아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끊어요.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다. 파동이래. 소리는 파동이다. 표시해볼까요? 자, 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매질의 진동이 뇌이에 도달해서 매질의 진동이 어디에 도달해서? 뇌이에 도달해서 달팽이관 속 림프액을 진동시키면 얘들아 뭐가 흔들린대요? 선모가 흔들린대요. 달팽이 속 림프관을 진동시켜서 선모가 흔들리고 선모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청각 신경을 따라서 뇌에 전달됨을 의미한대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 달팽이관 속 림프액 진동, 선모 흔들림, 그로 인해 발생한 전기 신호, 청각 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 이게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야. 소리가 그럼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하지 않는 거야. 선모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소리가 뇌에 도달하는 방식은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잘 봤어야 돼요. 쌤 봐요. 소리가 뇌에 도달하는 방식에는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있대요. 여기서 질문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웨이를 거쳐서 뇌로 도달하는 것은 무슨 전도? 웨이를 거쳐서 달팽이관에 도달하고 하는 건 공기전도야, 골전도야? 공기전도. 바로 뇌로 가는 거는 골전도였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쨌든 웨이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뇌에 소리가 도달한다. 뇌에 소리가 도달한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 림프액 진동, 선모가 흔들린다라는 거야. 둘 다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선모가 흔들린다는 거야. 21번 가볼게요. 21번에 3번. 뭐가 틀렸을까요? 골전도 이어폰과 보통의 이어폰, 일반적인 이어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 둘에 대한 설명 3번 뭐가 틀렸을까요? A와 B의 둘다. 그렇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고 달리가 틀렸죠. 기억과 니은, 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장문지문 2개였어. 그치? 장문지문 2개였어.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풀었어? 자, 쌤 봐봐. 문제 먼저 살폈어? 문제부터 쌤이 살피라 했지? 문제 먼저 살피고 22번은 글쓰기 전략이고 자, 23번 봐봐. 23번은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왜 3점일까요? 해결해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지문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자료도 꼼꼼하게 살펴야 돼요. 이 자료를 몇 번째 문단을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문 꼼꼼히, 보기 꼼꼼히. 세 번째는 선지도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는 선지가 다소 길어요. 살펴야 되는 정보량이 많습니다. 자, 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 전략이 여기 보면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 문단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문단 앞에 번호를 적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6월이었나 10월이었나 한 학생이 쌤한테 질문을 했어요. 본인이 모의고사 친 걸 가지고 와서 쌤 이거 이 내용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없잖아요 이러는데 그 친구가 짚은 문단은 세 번째 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단을 잘 못 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문단에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11쪽.
이거는 꽤 친구들이 틀렸던데. 질문 있어요? 26번 같이 볼까요? 26, 26. 27은요? 27 어때요? 같이 볼까요? 27 좋아. 그럼 우리 26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문제를 싹 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를 고려해서 학생이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나에 나타나지 않는 걸 찾는 거구나. 26번 역시나 자료죠. 얘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봐봐. 2문단, 3문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단 앞에 번호를 적어주면 좋고요.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27번 보기는 나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래요. 보기를 반영해서 A를 수정할 거래요.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지문 내용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게요. 자, 가는 장문 상황.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 초고는 무조건 고쳐야 돼요. 제일 처음 쓴 거는 고쳐야지 더 좋은 글이 되겠죠. 그렇다면 나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고쳤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장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목적. 채식하는 날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한대요? 해소하는 게 목적이에요.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 전체. 예상 독자 분석 결과 채식하는 날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대. 반대하는 이유는 맛없어 노맛이야. 건강에 도움 안 돼. 아니 왜 도입한 거야 그거를? 어떻게 운영된지도 모르겠어. 등이 제시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큰 이점이 있는데 환경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데 중심으로 글을 작성하겠죠. 자 내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채식하는 날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래.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옵니다. 채식한 날이 도입되면 매주 월요일에는 모든 학생에게 육류, 계란 등을 제외한 채식 위주의 급식이 제공되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반대한대요. 우리 친구들은 채식하는 날 도입하면 반대할 거예요? 재원이 어때요? 상관없어요? 반대할 거예요. 맛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성장기 때. 브로콜리 먹어요? 아이 싫어. 약 65%의 학생이 반대한대요. 하지만 나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건강을 위한 선택이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주장이네요. 맞죠? 이거 논증하는 글이네. 맞죠? 주장하는 글, 논증하는 글이네. 주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because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대요. 먼저 채식하는 날 도입이 되면 학생들의 채소 섭취가 늘어. 우리 학생들 급식 시간에 채소 말고 고기 더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육류를 중심으로 음식을 골라 먹는 경향이 강합니다. 전반에서 채소류가 많이 차지한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영양 선생님께서는 영양 선생님의 말을 인용했네요. 영양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학생들이 육류 중심으로 영양소를 섭취해. 아이 걱정돼. 그러면서 채식하는 날을 도입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맛있는 채소류 음식을 제공할 거래요. 노맛이야 라는 편견을 내가 깨부수겠어 이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채소류 음식을 즐기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식습관도 개선될 것이야.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음으로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의 채소를 섭취 는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육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을 수가 있대요. 지금 지구온난화 진짜 심해지고 있는 거 알죠? 북극곰들이 울고 있어요. 맞죠? 자, 채식 중심의 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 제도를 통해 얘들아 채식 중심의 급식 제도라는 말 잘 보세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한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홍보도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대요. 쌤이 생각했을 땐 얘들아 이 통계 자료를 좀 인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그치? 축산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대요. 다시 말해서 육류 소비를 적게 한다면 축산 분야로 인해서 가스가 배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육류 소비 적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육류 소비를 좀 줄여볼까요? 싫은데 너무 슬프죠? 오늘도 고기 먹고 왔어요, 실은. 자, 마지막 문단. 따라서 채식하는 날이 도입되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기후 위기를 막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 위의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고 있네. 그쵸? 아까 쌤이 번호를 적다 말았어. 그래서 잠깐 줄여서 1. 요건 좀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안 돼서 헷갈렸겠다. 적기. 1, 2, 3, 4.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마지막 문단 가볼게요.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자, A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학교에서도 채식하는 날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버리고 채소 위주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닌가요 이거? 채소 위주로 먹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것에 대해서 27번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글을 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원아, 이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쓴 것 같아.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 학교 급식은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기보다는 곡류, 육류, 채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학생들의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해. 채식 위주가 아니고 골고루. 채식하는 날의 도입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아. 애들이 하도 육류 위주로 먹으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채소 위주로 먹게 되면 골고루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고려해서 마지막 문장을 수정해야 된대요. 답이 몇 번이야 이거? 답이 2번이죠. 왜 2번인지 알겠나요? 자, 우리 재원이 혹시 몇 번 했어요? 처음? 4번 같이 볼게요. 육류만 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자 이거 보세요. 육류만 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어 학교 급식의 잔반 중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데 있다. 얘들아, 아까 목적이 뭐였어?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돼? 균형 있게 골고루가 들어가야 돼. 그 키워드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은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목적 안에 골고루 균형 있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결을 해볼까? 26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5번이잖아요. 어떤 게 혹시 질문일까요? 5번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어때? 이 니은과 디은을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잘 사용을 하고 있다. 그쵸? 니은과 기억을.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니은과 기억 그리고 디귿 다 뭐 2번 문단에서도 3번 문단에서도 이렇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적절하게 잘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육류 섭취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얘는 확실히 2번 문단에 들어가면 좋겠다. 왜냐면 그 2번 문단은 왜냐면 2번 문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채소류 섭취가 늘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육류 위주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니은 볼게요. 앞에 봐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고기 없는 화요일이라는 제도를 운영했대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었대요. 온실가스 감축효과 2번 문단과 어울려요? 3번 문단과 어울려요? 강민은? 3번 문단과 어울리죠. 잘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때요? 이 제도 덕분에 채식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 과체중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도 있대.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땐 두 번째 문단에도 충분히 이용이 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2번 두 번째 문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세 번째 문단과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이해했니? 좋아.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딱 표시를 했으면 좋겠죠. 축상. 그러면 해결이 됐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수업 교재 분홍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이로 가봅시다. 페이지 35쪽 펴주세요. 35쪽. 자, 오늘 우리는 어제 쌤이 아주 패기 있게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 4지문 볼 거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2지문밖에 못 봤어요. 지문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서 친구들이 문제 푸는 걸 힘들어 했거든요. 일단 우리는 독서 지문 하나, 그리고 독서 장문 복합 지문 하나, 그리고 뒤에 과제집에 있는 독서 지문 하나 이렇게 보려고 해요. 추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서 지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렵습니다. 문제도 많아요. 문제 몇 문제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문제죠? 6문제 아닌가요? 5개예요? 6개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자, 앞에 봐. 그래도 문제부터 봐야 돼. 앞에 보세요. 21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딱 봤을 때 가의 중심 화제가 뭐야? 지후야? 나의 중심 화제는 뭐지, 강민아? 인격권? 그렇지, 인격권. 이해했니? 자, 넘어가. 22번. 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생각보다 친구들이 틀리더라고요. 자, 가를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겁니다. 22번. 자, 그리고 23번. 다음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래요.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친구는 나를 꼼꼼하게 읽고 풀어야 되는구나. 24번. 자, 24번 어려워요. 24번. 쌤은 문제를 풀면서 24번의 오답률이 좀 많이 높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4번.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을 바탕으로 니은을 비판해야 되나봐요. 잘 봐야 되나봐. 25번. A에서 E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26번입니다. 가와 나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를 똑바로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먼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가와 나를 참고해서 보기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해했니? 멍 때리지 말고 문제 지금 방금 풀어볼게.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32분까지 42분까지 시작. 우리 아가씨는 일단 지문을 한 번 더 읽으면서 틀린 문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출제 의도 본 다음에는 아마 15분 안에 이게 충분히 될 거야. 그치? 그러니 아니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문단별로 키워드를 찾아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단별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정리 다 하고 틀린 문제 한번 다시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뭘 하냐면 15쪽에 있는 요 질문을 풀고 있어주세요.
심지우. 네? 물 먹고 와. 건드리면 안 돼. 잠깐만. 이 여긴 좋나? 이리. 세수하고. 빨리 갔다 와. 집중하고 있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일 모르고 있다. 집중하는 연습을 해라. 집중 한 번에 끝내지 않는다. 우리 지우 열심히 풀라.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소율이 다 하면 보여줘. 네. 우리 강민이 입 찢어지겠다. 핸드폰 거 보러 간다. 풀면 쌤에게 시선을 보내주는 채점해주러 갈게요. 자리 있습니까? 강민 학교 어디 됐어? 저 화수. 하수구. 어제 몇 시에 잤니 강민? 어제 진짜 새나라 어린 것 같아. 내 성장이라서 계속 자는 거. 오? 100점 가나요? 넘겨주세요. 이거 왜 안 가는데? 다시 4분에 답을 부를게요. 44분.
바쁜 친구가 없어서 좀 더 시간 드릴게요. 오. 잠시만 제가 갈게. 하나 틀릴 거. 뭐 틀릴 것 같아? 이거? 살기 컸지? 서정구 감 소감이 어때요? 원했던 곳인가요? 진짜? 어디가 어디지? 근데 사정도 괜찮고 충분히 아니 아니 그치 인적인 우리가 좋지. 혹시 나도? 맞아 내지 왠줄 알았어. 선생님 이제 이해됐어? 곧 같이 볼게. 또 다른 사람 어고. 아 큰일 났다 이거. 2번이 2번. 아니 참 진짜 강민이 쌤 강민이 표정. 정민아 네? 해야지. 네. 집중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땐 지문 자체를 아예 이해가 못 해. 안 돼! 다시 읽어라, 니. 지문부터 읽어라. 아저씨 다 풀었어. 애플 틀리면 같이 보자. 좋아요. 빨리 갔다 온나? 그래. 이것 때문이다. 그래. 그것 때문이지요. 저 친구 화장실 갔다 오면 시작한다. 해. 표정 봐라. 다시 안 질문일 거에서 나를 질문할 거다. 2번을 이해했어? 이해했어, 문제가? 이거 아니야. 빨리 아니야. 이번 얘 만약에 충고를 해. 그럼 얘가 오케이 충고도 시켜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정인 거지. 가정. 만약에 A 혐의가 무죄로 종결이 되고 만약에 A가 뭔가 청구가 있어. 요구를 한다면 법원은 을 방송사에 해당 사실을 보도하라고 해당 사실 즉 무죄라는 거를 보도하라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지.
A는 여기서 여기에도 여기에서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쌤이 봤을 때 언론사에 청구를 했어. 그럼 법원은 맞아. 제가 청구한 대로 해당시 보도해줘 라고 판단하겠지. 이렇게도 잘 들었어. 이거는 무죄로 종결된 다음이니까 추후 보도 청구권.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심지어 다 풀었네. 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2번. 그리고 22번의 답은 3번. 23번의 답은 1번. 24번의 답은 5번. 25번의 답은 2번. 2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심지어 네. 싱크 좋네. 기쁘게 웃음이야. 약간 허탈한 웃음이야. 앞에 봐. 어려웠지? 자, 그렇지. 잘했어. 야들아, 앞에 봐라. 모의고사 특강 왜 들어? 여기 왜 듣는데? 모여서 잘 불려. 그래, 모의고사 잘 보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능 잘 보려고. 맞죠?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특강을 듣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쌤이랑 4주 동안 살펴보는 그 유형대로 3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거예요. 쌤은 늘 말했습니다. 숙제를 할 때 시간을 체크하면서 풀라고. 왜냐? 3월 모의고사 치잖아요? 아이, 나는 아직 2지문이 남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 안 그럴 것 같죠? 아이, 소름 끼치게도 시간은 정말 80분이 총알같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략을 짜야 돼요. 그 시간 내에 최대한 내가 풀 수 있는 걸 풀어야 돼. 우리는 100점이 목적이 아니에요. 최대한 내가 풀 수 있는 걸 풀어내서 점수를 높이 획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을 수업 때 할 수 있는데 이 귀중한 시간 안 된단 말이야. 집중 잘해라. 또 막 졸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영상 보충 한 번 더 할래? 오늘 수업한 거 싫지? 남은 시간 동안 집중 열심히 해라. 앞에 봐라. 잔소리 여기까지 할게. 자,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요. 우리 친구들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얘들아 다양한 지문들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지문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이건 내 지문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지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어서 이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래서 이 문제 답이 이거구나. 해결이 될 때까지 읽는 집념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정규 수업 때도 모의고사 때도 다루는 모든 지문의 90% 이상은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모의고사도 풀 수 있고요. 내신에서도 외부 지문 출제가 됩니다. 낯선 외부 지문 출제된다고 독해력 길러야죠. 이해했네. 우리 원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게 N차 읽기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최대한 완벽하게 90% 이상 이해하는 거. 너 오늘 집 가서 한 5번 읽어라. 알겠니? 졸고 멍 때렸어. 나쁜 새끼. 우리 친구들 열심히 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제는 쌤이 어디에 표시하는지 봐. 알겠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를 놓쳤어? 나는 다 맞았다 있을까요 혹시? 놀랍게도 없죠. 그만큼 어려운 지문이었던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래요. 표시해라. 자, 어제 어떤 친구가 본인이 표시하는 건 연필로 표시하고 쌤이 표시해주는 거는 색깔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표시한 것과 쌤이 표시한 것을 잘 비교할 수 있게 필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써먹어 봅시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게 된다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선 사전 억제 금지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대요. 사전 억제 금지 원칙은 얘들아,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서 억제하면 된다, 안 된다, 강민아? 안 된다, 그쵸? 과잉 금지 원칙은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제한을 해야 한다면 그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지만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게 아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했니? 좋아.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기본권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죠. 이를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대요. 이 원칙들 잘 봐주셔야죠. 자,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에 의미 있는 체인지가 있었대요. 자,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대.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이걸 잘 봐야 24번 풀 수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헌재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가 얘들아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건 검열에 해당돼라고 결정했대요. 검열, 얘들아 이건 헌법이 금지하는 거야. 검열에 해당된다. 자, 헌재는 왜 검열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전 심의 제도를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운영되지 않는다면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24번에 1번 보세요. 24번에 1번. 맞는 말이죠. 자, 다시 지문으로 가세요.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운영되면 검열이야. 그래서 사전심의제도 안 돼. 자, 그래서 이들 영역이 어떤 영역? 상업적 표현물, 일반 영상물. 이들 영역의 심의는 이런 식으로 구조하면서 읽었네. 이들 영역의 심의는 법적인 사후심의나 아니면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전심의제도가 법적인 사후심의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가 되었대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권을 막 제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전 억제 금지 원칙에서 사전 억제 금지 원칙을 어긴 거죠. 그래서 사후 심의제도, 사전 심의제도로 대체가 되었대요.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요구받았던 본인 확인제를 헌재는 위헌으로 결정했대요. 재원아, 위헌이 뭐야? 그렇지, 맞아요.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헌재는 인터넷에서 건전한 정보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대요. 이 제도 밑줄 치세요. 여기서 이 제도는 심지어 뭘까요? 너무 잘했어. 헌재는 본인 확인제가 목적의 정당성은 가진다. 인정해줬대. 자, 그리고 본인 확인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 인정해줬대.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 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장점까지도 포괄적으로 제한해버린대.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해주지 않았대.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 오는 이득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대요.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을 할 수 없는 친구인 거야. 이 친구도 위헌인 거야. 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강민이?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할 수 없다. 얜 위헌이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 체인지인지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3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혹시 여기 인플루언서 있나요? 없죠. 공인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막 유포시키고 막 인터넷에 글 올라오고 방송하고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죠? 우리의 인격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대통령님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공인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 같은 걸 방송에 이렇게 보이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쁜 애 동안 우리가 알아야지. 맞죠? 볼게요. 2002년 대법원은 공적인물 공적사안의 법리를 도입을 했대요. 이거 중요하죠? 공적인물, 공적사안의 법리를 도입을 했대. 자, 공적인물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괄호해라. 공적인물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적인물이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같이 해야 돼? 달리 해야 돼? 강민아? 달리 해야 돼. 후자의 경우 즉 사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이지만 전자의 경우 즉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이 완화돼야 된다. 즉 표현의 자유가 먼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어요. 즉 공인들의 인격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해했니 지구야? 자, 그래서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 발 물러서야 된다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주로 다룬 글가였습니다. 22번 답은 3번입니다. 글의 끝까지 가의 글을 끝까지 읽은 친구라면 3번이 뭐가 잘못된지 알 거예요. 3번이 왜 맞는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 자, 그럼 나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 디지털 공간에서는 같이 볼게요.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됩니다. 맞아요.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막 공유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지워주세요 할 수 있어. 삭제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시간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라는 뜻입니다. 착오 없이가 아니고요. 이해했니? 만약 언론 보도의 기사에 의해서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 삭제 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광펜 할게요. 기사 삭제 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쌤이 이거 왜 형광펜 하는 거예요? 얘들아. 문제점이 있어요. 맞아요. 23번에 답이 1번인 이유 쌤이 지금 형광펜 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지문 중에 저 부분을 놓쳤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 돼간다. 자, 법원은 기사가 허위며 중대하고 현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 물론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기사 삭제 청구권 인정해준다. 자, 그리고 이때 기사의 허위성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렇지. 피해자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쌤은 이 부분에도 무조건 표시합니다. 왜? 선지에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그 허위성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지. 왜냐면 뭔가 가해자가 입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왠지 선지에 나올 것 같은 걸 아니야 다를까 나오지 않았었나요? 맞죠? 자,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법원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고쳐서 보도해주세요. 반론보도, 반대되는 보도 해주세요. 추후보도,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도해주세요. 맞죠? 자, 먼저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달라고 하는 정정보도 청구권. 나 학폭 안 저질렀는데. 아니에요. 학폭 기사 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학폭 기사 정정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언론 보도. 자, 형광펜 할게요. 쌤은 여기를 왜 형광펜 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26번 가보세요. 26번. 26번. 1번 봐. 왜 맞는지 알겠니? 왜 답이 1번인지 알겠냔 말이야. 자, 쌤 봐요. 그 연예인들 중에 마약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가 본인이 마약을 해놓고 안 했다고 정정 기사 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정정이래. 반론 보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랑 관계가 없다고. 자기가 마약했어. 마약했다고 뉴스에서 나왔어. 그래도 안 했다라고 반론 보도 내달라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요 말을 놓쳤다면 26번을 틀린 겁니다. 자, 또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나 무죄 확정 판결 또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때 봐요, 나 무죄라 했잖아요. 자, 원래 이 친구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데 기사 나왔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물을 수는 없으니 추후보도 해주세요. 나 무죄라고. 이를 보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 청구권을 부정을 하고 있다.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방송 안 되게 해주세요 할 수 있다고요. 방송될 내용이 진실 아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하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될 수 있습니다. 방영금지 가처분제도 이건 위헌이에요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위헌이라고 주장할까 이 사람은? 질문할게요. 니은을 주장하는 사람,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까요? 인격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까요? 표현의 자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방영을 금지를 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 위헌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가처분해? 방송하게 해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 가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그리고 검열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해했니? 그래서 21번의 답은 쌤이 몇 번이라 했어요? 2번. 그리고 22번의 답은 쌤이 아까 얘기했죠? 3번. 23번의 답도 넘어간다. 1번. 24번은 많이 틀렸던데. 24번 봐봐. 24번의 답은 왜 5번인지 알겠어? 5번 봐봐. 5번 봐. 법익의 균형성 얘들아 밸런스가 맞춰야 되는데 보세요. 허위사실의 방송을 금지하면서 얻는 이득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라는 점에서 충족한대요. 이게 뭔 말이야? 맞죠? 이게 뭔 균형성이야? 충족하지 않는 거죠. 틀린 거고요. 25번은 얘들아 2번 이거 넘어가도 되죠? 26번은 그래서 왜 답이 1번인지 알겠죠?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면이 아니라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봐. 앞에 봐. 출제율도 우리 친구 뒷가서 읽어보시고 쌤이 수업 시간에 다 녹여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엔 독서와 작문 영역 복합 지문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문이 무려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 나, 다입니다. 이 글들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봐야 됩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27번.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쌤이라면 앞에 봐요. 쌤이라면 가 읽고 여기 해결합니다. 선지에 동그라미 혹은 X를 한다고. 나 읽고 동그라미 X 합니다. 자, 넘어가고 28번입니다. 다를 작성. 얘들아. 다를 쓰기 위해 가나를 읽었대요. 자, 그러면 가나가 먼저야, 다가 먼저야? 가나가 먼저지. 이걸 읽고 이걸 썼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나를 어떻게 읽었을까? 표시할게. 1, 2, 3 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 5번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쌤이라면 가를 읽고 28번에 3번 선지까지 읽습니다. OX 합니다. 자, 그리고 29번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쌤이랑 동그라미 하는 것은 논증의 구성 요소입니다. 논증이 뭐죠?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 즉 주장을 할 때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일단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운 글쓰기 계획 보도록 할게요. 논증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밑줄 치고요. 자, 논증의 요소는 동그라미 주장, 그리고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주장이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이거야. 나는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누구누구 조사에 따르면 근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논증의 구성 요소입니다. 뒤에 2개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믿을만 하겠죠. 이 사람 되게 철저하게 준비했구나.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재반박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구나. 논증이 탄탄하기 위해선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30번 볼게요. 30번의 오답률이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요. 보기를 가나와 연결지어서 다의 A를 구체화해야 된대요. 자, 보기랑 가나를 연결지어서 다의 A를 구체화해야 된대.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는 안 읽어도 돼, 얘들아. 추가로 수집한 자료라잖아. 자, 그럼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문제죠. 말하면 네 문제 아니에요? 네 문제가? 하나, 둘, 네 문제네요. 근데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1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26분까지.
5분 남았어요. 혹시 다 푼 친구는 쌤에게 시선을 보내주시면 채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쌤 지금 되는데? 덕혜쌤이 다 써가지고 동의법 이런 거야? 네. 근데 너 좀 피곤해? 잘 모르겠어요. 좀 왜 이렇게 잠아? 정신 못 차린 거지? 정신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식곤증? 못 살겠다. 둘 중에 하나. 집중해라 집중. 넘겨. 김재환이 다 했니? 하나. 오케이. 3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27분까지. 아니야. 아직 더 남아. 보자. 어렵지? (27분까지) 살펴보세요. 푼 친구도 한번 다시 보시고 자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출제. 김재원이 했니? 보자. 오, 읽어주세요. 오, 잘한다. 아유, 잘한다. 이제 내면 되지. 학교 어디 가면 되니? 맞은 거예요. 출제를 또 27분이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문제 잘했네. 그치. 조금의 시간을 더 드릴게. 얘는 집중력을 좀 들어야 돼. 심하다 지금. 심해. 집에서 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꼼꼼하고 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시간 혜택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 돼. 집중 안 되는 부분으로 느긋하게 하니까요. 아, 근데 봐봐. 우리는 느긋하게 할 수가 없어. 시간 안에 해야 돼. 그치? 시간 지나서
현충원 뒤에 문학 한번 살펴보고 있어주세요. 여기는 고치고. 했네. 그의 선택은? 야, 얘들아, 이 친구 방금 어떻게 한 줄 알아? 빨리 답하라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 보여줄게. 빨리 지우야, 빨리 해. 너네 이랬어. 나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방금. 정답은 5, 2, 2 뭐게요? 마지막은 안 알려줌. 다른 친구들은 다 알지? 체크했니? 응, 아님. 자, 앞에 봐. 자,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논증하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펴주시고요. 집중하시고요. 읽었던 글도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만점자가 잘 없어요. 다 맞는 친구들은 잘한 친구들이고 틀린 친구들은 얘들아 괜찮아요. 틀릴 수 있지. 근데 좀 집중력이 좀 내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집에서 혼자 문제 풀 때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면서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1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학교도 발표가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고1을 들어가기 앞서 좀 책을 좀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책을 한 방학 언제 끝나지? 3월 3일 아니 4일인가? 그러면 좀 시간 있지 않아? 2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읽으실 생각 있으실? 아, 좋아요. 니는 읽어야 돼. 니는 선택이 아니야. 읽어야 돼. 니도 읽어야 돼. 집중력 길러야 돼. 좋아하는 분야 책 아무거나 괜찮아요. 물론 만화책은 안 되고요. 소설이든 뭐 수필이든 자기 개발서든 뭐라도 읽으면서 독해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자, 괄호할게요. 여기 잘 봐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으로 얻게 되는 만족과 기회 비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땐 이거야.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는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만족은 크고 기회비용은 적을수록 좋은 선택이겠죠?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기회비용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지출하는 돈과 그리고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를 함께 고려해서 구합니다. 자,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우리 강민이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교양에게 책을 읽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이 온 거야. 야, 공연 보러 가자. 공연 보러 갈 거야. 책 읽고 있을 거야. 맞지. 공연이 훨씬 재밌지. 안 되는데 근데. 자, 어쨌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공연 관람을 가자고 했어. 자, 여기서는 2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물결, 도서관에서 책 읽기, 그리고 공연 관람. 만약 공연 관람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기회비용은 공연 관람료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회비용 안에 기회비용 안에 대안을 선택했을 때의 만족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기회비용을 구할 때 공연 관람료처럼 대안을 선택하면서 실제 지출 비용을 사람들이 잘 안 고려할 때가 있는데 이 비용은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만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 비용도 기회비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을 네 글자로 무슨 비용?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얘들아 이미 투입돼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다시 회수할 수 없어.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면 안 돼. 야구나 축구 보러 가면 얘들아 전반전 보고 에이씨 하고 이제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걸 보고 딴 사람들은 저거 자리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되게 비싼 자리인데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떠날까요? 그들은 매몰 비용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를 보고 있을 바에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겠죠. 자, 보세요. 가령 공연이 시세에서 관람을 계속 할지 말지를 선택할 때는 관람료가 아까워서 계속 관람하는 거 이거 비합리적이야. 왜냐면 이미 그 공연 비용은 이미 엎질러진 이미 투입된 매물 비용이야. 이거를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관람하는 거 비합리적인 선택이야. 그러므로 되돌릴 수 없는 매물 비용이 아닌 밑줄 앞으로의 선택이 가져올 기회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전략이다. 자, 여기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 쌤 봐요. 이런 대안 A 대안이 있고 B 대안이 있어. 이것을 선택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기회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기회 비용을 고려하고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돼. 그래야지 두 가지 대안 중에 혹은 세 가지 대안 중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에 대한 내용이 가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이번엔 나보도록 할게. 아베 와라. 나보러 가기 전에 잠시만. 27번에 가해 27번 가봐. 27번에 가해 선지 1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선지 2번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나와볼게요. 앞에 보세요. 다시 지문으로 가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25분밖에 안 남았어. 시간 이렇게 빨리 가지? 자, 정책 영역에서는 보도록 할게요. 정책 영역에서는 정보가 충분하면 충분히 대안이 A, B, C, D, E가 있으면 정보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런데 가치가 충돌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정책 상황으로 인해서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이 주목받고 있대요. 딜레마.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너무 어려운데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이 주목받는데요. 이때 딜레마가 뭐냐면 두 개의 배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서로 배척하는 대안이 존재하고 두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 상충적이고 부딪히며 각 대안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 대립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하고 선택을 천천히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 상황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딜레마랑 유사해 보이지만 딜레마가 아닌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은 밑줄,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 우리 친구들 이런데 밑줄 쳤니?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 딜레마 상황 아닌, 그리고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 이것도 딜레마 상황 아니에요. 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 결정이 곤란한 상황도 딜레마 맞다 아니다? 강민아? 아니다. 자, 불확실성은 정보가 불확실하면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해서 해소하면 되고 모호하면 정책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해서 해소할 수 있어. 충분히 둘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 아닙니다. 자,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대안을 평가할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대안을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래서 딜레마에서의 의사결정에는 가치가 개입되고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했네. 자, 가와 나를 대입을 해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왜 5번이죠? 5번 같이 보자.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대안을 선택을 했어. 결정된 그 대안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평가하는 방법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않잖아. 답이 그래서 5번이지. 이해했어? 자, 마지막 바로 앞에 봐. 가볼게. 20분 남았다. 힘내세요. 가볼게요. 우리 지역의 땡땡 부지의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를 연말까지 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네. 딜레마 상황일 것 같은데. 맞죠?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 밑줄. 우리 지역의 땡땡 부지의 하수 처리 시설 유치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대요. 상충하고 있겠죠. 근데 나는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하수 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논증의 구성 요소 5가지 있었습니다. 주장, 근거, 이유, 예상 반론, 반박 중에서 여기 괄호한 건 뭐죠? 주장입니다. 오케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하수 시설을 유치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야. 자, 앞에 있는 건 주장, 뒤에 있는 건 이유입니다. 맞지요? 주장 이유 썼니? 좋아. 자, 그러고 그 뒤로 볼게요. 이번엔 근거네요. 그 근거로 우선 밑줄 지역 주민 소득 증가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오, 하수도 시설 유치를 하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한대요.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얘들아 밑줄 쳤니 여기? 시설 구축 비용과 보조금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대요. 오, 개이득이죠. 땡땡기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대요. 조사 자료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 또한 계속 근거를 들고 있어요. 또한 지역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대요. 지하에 구축될 하수 처리 시설의 지상에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전문가 땡땡에 따르면 여가와 휴식 공간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훨씬 더 정서적 만족도가 높대요. 마지막 문단 이렇게 물론 얘들아 물론 저 괄호할게요. 여기를 제대로 체크 안 했으면 마지막 문제 틀렸을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며 하수 처리 시설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 예상 반론이야. 그에 대한 반박이야? 예상 반론입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 쓰세요. 예상 반론. 물론 하수처리 시설 반대할 수 있어.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아니 하수처리 시설 유치하면 환경적 가치가 훼손되잖아. 이럴 수 있어. 자, 근데 현재 내가 산출한 기회비용은 충분히 해당 부지의 환경적 가치도 고려했어요. 이거야. 부지의 다른 가치도 확인했어요. 그걸 반영해서 기회비용을 따져봤는데 하수처리 시설 유치했을 때 그 만족도가 기회비용에 비해서 커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므로 하수처리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자, 27번의 답은 5번이고요. 넘어가고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가는 기회비용의 중요성에 주목을 했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가치도 고려해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죠.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기회비용을 따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다른 거 선택했으면 이랬을 텐데 포기해야 되는 가치,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2번입니다. 자, 그리고 29번. 아니잖아. 이게 이유가 아니었잖아, 얘들아. 자원이 한정적인데 지금 갈등 해결이 너무 시급해. 이게 아니고 하수 처리 시설 유치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어서였지. 지금 너무너무 시급해요. 를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쌤이 이유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30번의 답은 얘들아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입니다. 질문 있을까요? 좋아요. 자, 30번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볼게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선지 끊었니 이거? 선지 잘랐어? 봐봐. 보기를 나랑 연결 지어서 자, 그렇다면 쌤 봐요.
말이 되게 간단하지만 되게 어려운 거야. 자, 봐봐. 보기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나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가치 충돌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또 끊어야지. 이게 있는지. 있었잖아. 나에서도 가치 충돌 상황에서 의사결정 요구됨을 제시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현재 산출한 비용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절차적 합리성은 나에 나왔었어? 보기에 나왔었어? 대답. 보기에 나왔었지. 보기 내용도 있고 나 내용도 있네. 현재 산출한 기회비용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반박을 구체화해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여기서 반박은 쌤이 아까 여기 예상 반론에 괄호했죠? 그 뒤에 여기 현재 산출한부터 포함한 것까지 옆에 반론이라고 쓰세요. 미안해. 반박.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제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집 몇 쪽을 보냐면 잠깐만. 고민이 되네. 얘들아, 과제집에 28, 과제집에 13쪽 펴보세요. 과제집 13쪽. 과제집 13쪽에 28번, 29번만 지금 풀어볼게요. 십 분 드릴게요. 시작. 집중해라. 마지막이야. (28, 29, 10분) 안에 시작.
7분. 혹시 28, 29분 사람 나한테 말해주세요. 고쳐봐. 고쳐. 고쳤어. 오오오 잘했어.
앞에 봐요. 자, 앞에 보세요. 쌤이 이 지문을 풀린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집 가면 숙제를 하기 위해서도 풀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번 읽어봤으면 하는 지문이었어요. 어려운 지문이어서 집 가서 다시 풀면 그래도 한번 읽어봤던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아직 안 푼 친구가 있어서 좀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뭔가 좀 개념들이 어려워요. 가설, 검정, 무슨 가설 맞죠?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쵸? 집 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질문은 다음 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숙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분홍이 부분은 숙제가 없습니다. 초록이 부분만. 지문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꼼꼼하게 풀어옵니다. 공카펜.